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를 제대로 알면 허경영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는 돈의 값이다 라고 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금리는 돈의 값이다 라는 이 근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원화 가치를 올려야 한다. 돈의 값, 즉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증거이니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가치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위 주장은 틀렸습니다. 위 주장대로 금리를 돈의 값이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나중에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연끌로 내 집 마련을 했으며 그 대출의 상당 부분은 변동금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시장금리를 그만큼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런 류의 제도와 정책을 정책 입안자들이 실행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본다라면 이 부분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 시나리오를 토대로 어떤 경제적 메커니즘이 작동할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폐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시장금리를 올리는 부류의 정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자 매달 내야 하는 은행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100만원 내던 이자가 150만원, 200만원이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부담만 커지니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 한번 하던 거 집에서 해결하고 아이 학원 하나 더 줄이고 새 옷 사는 것도 꿈도 못 꾸게 됩니다. 이렇게 가계 소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국내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기업들은 재고만 쌓이고 공장 가동률은 떨어집니다. 새로운 투자는커녕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도 버거워집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부터 시작해 대기업까지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소득이 끊기고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기업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물건들과 먼지만 쌓여가고 상점가는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풍경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외국인 투자자들 과연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물론 금리가 높아지면 이론적으로는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한국 시장 내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폭락하고 있는데 기존에 매입했던 채권이나 주식 가격이 다 폭락하고 있는데 과연 이자 몇 푼 더 받자고 한국에 머무르겠습니까?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 가망이 없는 나라에서 투자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외국인들은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자금을 빼내려 할 겁니다.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험하다를 외치며 앞다투어서 한국 시장을 떠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됩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합니다. 원화의 가치는 이전보다 더욱더 폭락하게 됩니다. 금리를 올려서 원화 가치를 지키려 했던 정책이 오히려 원화 가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재앙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는 돈값이라는 착각에 빠졌을 때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비극적 현실입니다. 경제는 금리는 돈값이다 라는 공식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수많은 다른 변수들과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갑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단편적인 지식이나 근본위 제도 시대의 낡은 이론 등으로는 그 본질을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허경영 대표의 삼상정책과 중산주의 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일단 우리는 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부터 전환해 봅시다. 이번에는 금리를 돈의 값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금리는 돈을 빌려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 즉 돈 사용료라는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이러한 시각으로 제도와 정책을 실행해 봅시다. 근본적 차원의 작은 관점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는 돈 사용료다 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주로 나오게 될까요? 지금 국민들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합니다. 기업들도 힘들어해요. 돈 사용료, 즉 시장금리를 낮춰서 부담을 덜어줍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자 정책 이반자들은 시장금리를 낮추는 방향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자 한국 내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낮아집니다. 우리 가족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달 은행에 내던 돈이 줄어드니 그만큼 숨통이 트이고 쓸 수 있는 돈, 즉 소비 여력이 생깁니다. 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이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고 미뤄뒀던 가족 여행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줄어든 이자만큼 생긴 여윳돈은 실제 소비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가계 소비가 살아남과 동시에 국내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식당에는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가게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기업들은 쌓였던 재고가 팔려나가고 다시 공장을 돌리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힘을 쏟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이는 다시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또한 만들어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미래 전망이 밝아지니 주식시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오르니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의 매력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선된 경제 펀더멘털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외국인 자본이 한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니 원화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며 강해집니다. 이렇게 금리에 대한 정의 하나만 바꿔 세웠을 뿐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경제 현상을 너무 단순하게 혹은 낡은 교과서적인 이론에만 의존해서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경제는 각 변수들이 살아 움직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를 압도할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는 자본의 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위의 예시처럼 예전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를 단순히 돈의 값으로만 보면 금리 인상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파급 효과,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여러 부분의 고통들을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허경영 대표님의 삼삼정책과 중산주의 사상은 금리는 돈 사용료다 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아끼는 공존공영, 자비심, 측은지심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허경영 대표님의 삼삼정책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 역시 아닙니다. 국가를 초강대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역시나 필요합니다. 결혼하면 3억 원, 출산하면 5천만 원,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 지급과 같은 정책들은 가계의 빚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앞서 설명드린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점화시키는 성장 전략입니다. 허경영 대표님식 중산주의 사상은 국민 대다수를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로 인한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 가게가 튼튼해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바로 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리는 돈값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겁니다. 화폐 가치를 올리겠답시고 금리를 괜시리 올려서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시나리오 역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대신 금리를 돈을 빌려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 즉 돈 사용료로 바로 보고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진작시켜 기업과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리는 여러 지혜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라앉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다시 띄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허경영 대표님의 삼삼정책과 중산주의 사상에 담겨 있습니다. 허경영 대표님의 비전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